안녕하세요. 제가 유튜브에 찐코너 운영하잖아요. 거기에서 또 올라온 질문 중에서 사실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거 답변 드리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하나 뽑아와 봤어요.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재건축을 목표로 재건축 아파트를 오래 가지고 있을 목적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매도 시점을 언제 잡아야 수익률이 높은 건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진짜 많이 해요. 언제 팔아야 돼요?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어야지 가장 수익이 좋아요? 그리고 이분이 진짜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이래서 뽑히신 것 같아. 오래 가지고 있을 목적으로 이 부분인데 요거를 생각하셨다는 건 벌써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최근에 상승장을 겪어보신 분들이 빨리 팔아서 수익하고 또 어떤 거 사고 요런 거가 이미 조금 답습이 돼서 요렇게 부동산을 대하시거나 이게 부동산이다 라고 정의를 아예 내려버리신 분들은 장기 투자와 오래 묶였다를 구분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래도 그렇게 오래? 10년? 그렇게까지는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언제 시세가 올랐는지를, 그러니까 흐름하고 상관없이도 오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포인트 안에서 제가 매도 시점을 한번 짚어보면 어떨까. 제가 매수를 했을 때 제가 처음 두 번째 이렇게 초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조합 설립된 다음에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조합 설립 직전 거의, 그래서 안전한 단계쯤에 보통 매수를 해요. 이렇게 매수를 할 때 진짜 초짜 때 제가 처음에 배운 게 뭐였는지 아세요? 사실은 그 광역시에 구역이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는, 그러면서 한번 사실 시세가 확 올랐어요. 원래 구역 지정 이렇게 한 구역 구역 지정될 때는 그렇게 시세가 오르는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 도시에 전체가 구역이 지정되면서 사실 투자자가 지금 그때 이후에 보니까 우르르 들어왔는데 정말 7천 요 정도 하는 빌라가 2천이 오른 거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다들이 표정도 안 변해. 그까짓 거 가지고. 최근 상시형 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너무 놀라는데 그렇게 2천이 오른 상태에서 2, 3년을 그대로 정지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아니 여기같이 좋은 입지인데 왜 팔고 나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3년 4년 가는 걸 보면서 왜 팔고 나가는지 알았어요. 진짜 투자 오래 하시고 많이 하신 분들은 지방 다니면서 그게 오를 때 얼른 사서 오른 다음에 얼른 팔고 나가는 거죠. 왜? 오래 걸리는 거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역 지정될 때는 원래는 잘 안 오른다. 도시 전체 구역이 지정되거나 투자자가 우르르 들어올 때가 아니면 그럼 언제 오르냐? 보통은 조합 정도 설립이 될 때, 전혀 안 오르던 구역이 조합 정도 설립이 되면 조금 오르거든요. 근데 조합 설립됐을 때도 많이는 안 올라요. 진짜 표신하게 오른 건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니까 그 도시에 부동산이 아무도 안 올라. 대장 아파트도 안 오르는데 얘만 오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난리가 났었어요. 사실은 1억? 1억 천 하는 애가 1억 5천? 6천? 7천? 8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데만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 중에서 가장 굵직한 거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중간에 있는 사업시행인가가 되면 한 50% 사업이 진행이 된 거고요. 사업시행인가가 났다는 거는 구청, 시청에서 사업 인가를 받았다,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업이 확 뒤집어질 일이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정말 안정적인 단계예요. 이때 시세가 확 올라져요. 그래서 아예 초기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때 매도 타임으로 잡으시는 거 참 좋아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오르냐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때부터는 뭐만 남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저랑 같이 해볼까요? 다 외우셨을 것 같아. 집 이사 가고 집 부시고 새로 짓는 것만 남는 거예요. 다 외웠죠. 귀에 딱지가 앉아서. 그쵸? 저랑 그냥 붙어있으면 그냥 외워져요.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때도 진짜 많이 매도해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던 분들 지쳐서도 팔고 나가시기도 하고, 또 기다렸던 분들, 특히 일반 분양하고 나잖아요. 일반 분양에서 떨어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입주권으로 막 몰리기도 해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났을 때 시세 확 오르고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것 중에서 언제 가장 많이 오르냐면은 사업시행인가 이후 물건인데 그때 같이 흐름을 만났다. 그러면 그냥 흐름이 안 왔을 때 절차만 진행될 때는 많이 올라야 5, 6천 이렇게 오르던 애들이 흐름이 오니까 1억, 2억 이렇게 올라요. 그렇게 부동산은 흐름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흐름과 절차가 만나면 이렇게 시세가 많이 올라주지요. 관리처분 이후에는 뭐가 남았냐면은 이제 입주가 남았죠. 입주 때부터는 우리가 일반 분양권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2,000세대, 3,000세대, 5,000세대 입주를 해요. 너무 좋죠. 커뮤니티 빵빵하고 굉장한데 문제가 뭐냐, 전세도 엄청나게 나와요. 투자자들이 그렇게 많아서 사실은 실입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무리해서 분양받으신 분들은 당장은 돈이 없어서 입주 못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어쨌든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전세 물량이 많으면 실거래가,
매매가도 그만큼 못 나가거든요. 그래서 입주장은 시세가 많이 오르는 시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는 되겠죠. 그럼 매도 포인트는 아닌 거겠죠. 그래서 사실 기왕 입주장까지 왔으면 저는 조금 더 가져가시라. 언제까지? 새 아파트가 진짜 가치를 할 때는 언제냐면 만 4년 5년이에요 2년 정도 한번 돌리고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까지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4년을 가져갈 수 있게 정부가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4년 이렇게 넘어가면 아파트 조경도 완전히 자리를 잡고 그 주변에서 대장급 되는 애들은 진짜 제값을 톡톡히 받을 세예요. 그렇지만 항상 기억하실 거, 그때가 흐름이 완전히 꺾이면 그만큼은 못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평이하게 중간 정도는 간다 할 때는 아파트는 4년 5년쯤이 가장 최고가를 낸다. 그때쯤이 또 매도 타이밍입니다. 내가 꾸준히 오래 살 그럴 집이 아니라면.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만 하면 조합 설립부터 입주까지 10년, 또 4년에서 14년 14년이나 갖고 가야 돼. 어우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선택에 의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를 빨리 사고 또 갈아타기 하고 너무 좋아요. 갈아타기를 하는 방식으로도 좋고 처음 선택한 지역 자체가 정말로 입지가 좋은 곳이다. 그러면 그 녀석을 꾸준히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아파트를 집을 딱 한 채만 투자하냐? 중간에 여윳돈이 생기면 어떡하냐? 그 여윳돈으로 제가 내 집 한 채랑 입주권으로 하는 것들,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이분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첫 집을 샀잖아요. 이분처럼 내가 처음부터 재개발 재건축에서 집을 사시면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대체주택을 하나 더 매수하시면서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전략도 있어요. 이렇게 공부하면은 비법들이 여기저기서 나와요. 실제 탈세, 위법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법을 잘 활용하면서 내 상황에 적용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죠. 내지는 이 집이 너무 똑똑해. 그러면 그냥 토지나 상가 같은 거를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 하면 나중에 이 녀석도 집이 되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매도 시점을 2년 뒤, 4년 뒤 이렇게 숫자로 정하지 마시고 한 사업 시행인가 날 때쯤, 관처 날 때쯤 요거랑 같이 뭐를 보시냐? 흐름이 와서 시장이 좋을 때, 시장이 좋으면 아깝죠. 너무 잘 팔려요. 내놓으면 바로 팔리죠. 근데 좀 이따 또 올라. 배 아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수익을 실현하면 미련 없이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이 나머지 수익은 가져가시라. 이런 배포 필요하고요. 시장이 안 좋아. 내가 원래 생각했던 매도 시점이야. 그럼 아예 조금 더 깎아서 매도를 할 건지 가져갈 건지를 판단하는 거. 그 또한 공부하시면 충분히 인사이트 만들어 가실 수 있고, 저 같은 부동산 블로거나 유튜버들 영상이나 글 보면서 또 신문 보면서 기재부나 행안부에서 내놓는 그런 정책안들을 보면서 내 생각들을 키워가는 거. 그래서 공부를 오늘 사고 끝냈다가 4년 뒤 팔 때쯤에 다시 펼쳐서 공부하면 이런 인사이트 절대 안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특정 시점도 제가 찝어드렸고, 그리고 장기 투자할 경우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물건의 가치, 그것에 대한 본인이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이 질문 올려주신 분, 이 물건이 진짜 똑똑하다. 장기로 가져가시는 플랜 너무 좋고요. 그 정도까지는 안 좋은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업시행인가 단기나 관처 직전이나 직후에 그때쯤에 흐름 봐서 매도하시고 갈아타기 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부동산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당장은 투자금이 없으면 모의 투자 하시면서 발 맞춰서 가시면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자연스럽게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어려우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상 꾸준히 이 찐 코너에 올려드리는 거 제가 영상으로 답 드리잖아요. 천천히 듣고 2번, 3번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만의 인사이트로 자리 잡을 겁니다.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어디 가지 말고 꼭 붙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 소통 해주셔야죠. 그렇게 해주실 거 믿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은 진아이스였습니다.